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아트마이닝이라는 회사 안에 있는 아트마인이라는 매거진에서 얼마 전에 저를 인터뷰한 기사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아트마이닝은 아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담당을 하는 회사인데요. 저랑은 4월 달에 유럽 전시도 같이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셔서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하셨는데 저를 너무 멋있게 잘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사진 굉장히 좀 되게 그럴듯하죠? 자, 제가 링크에 첨부해 드리는 그 홈페이지로 오시면은 이렇게 제 기사가 지금 따끈따끈하게 제일 위에 올라와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든 세상의 역설 최승윤. 자, 파란색은 희망과 우울, 차가움과 뜨거움, 상반되는 개념을 상징한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세상이 보이고 그 세상을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순간이 행복하다. 작가의 말. 이거는 제 글을 굉장히 많이 읽어보시고 써주신 것 같은데 제가 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재조합을 잘 해주셨어요. 감사하네요. 자, 이 그림은 인터뷰 때 제가 직접 그렸던 그림인데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보시고 영상은 제가 내일쯤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영상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80호 크기 작품을 여기서 그렸었고요. 그리고 이때 촬영할 때 여기서 제가 원래 누워가지고 위를 바라보는 그런 뷰를 사진을 찍었었는데 제가 제 사진을 보니까 너무 못생겨가지고 제가 좀 내려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뒷모습만 보이는 네,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인터뷰에서 되게 특이했던 게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뤄주셨어요. 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여기 휴대폰을 응시한 채 침대에 엎드려 조목조목 이야기를 풀어놓는 젊은 작가가 있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계속 보다가 이제서야 이해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자기 전에 그냥 핸드폰 보면서 그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 얘기더라고요. 네. 야, 재밌네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는 이런 것들을 담아주셨고 소위 아이돌의 눕방이 연상되는 동영상의 주인공은 아이돌의 눕방. 이거 좀 누구를 지칭하진 않았으니까 뭐 악플이 달리진 않겠죠. 네, 아무튼 자신만의 피그먼트로 추상화 드로잉을 선보이는 회화 작가 최승윤이다. 이거 제 작업실을 좀 이렇게 좀 치우고 이렇게 찍었는데 참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하네요. 이 뒤에 있는 작품은 150호 그 작품이고요. 비어있는 캔버스를 한참 동안 응시한다. 내적으로 충분한 대화가 끝나면 그제서야 물감을 들고 한 호흡에 그림을 그려나간다. 최승윤은 동영상과 미디어 환경에 익숙한 오늘날 유튜브 시대 이를 자신의 철학과 작품을 알리는 적극적인 채널로 활용하는 작가다. 유튜브 채널 최승윤 작가를 운영하며 개인 채널을 통해 미술계와 작품 활동 전반에 관한 담론들을 전한다. 내가 컬렉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창작자는 작은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등 콘텐츠도 다양하다. 와, 이거를 제 유튜브를 다 보고 이렇게 기사를 써주셨나봐요. 이게 소소한 감동이 밀려오네요. 그리고 신작이 완성되면 자신의 의도와 함께 영상에 담아 소개하고 아무튼 이런 8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800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를 일컬어 한 번도 국공립미술기관의 후원을 받아본 적 없는 마이너라 부르지만 최승윤은 서른의 강을 향해 중인 동시대 작가 가운데 누구보다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 서른의 강을 항해 중인 동시대 작가 이 표현에서 이 글의 필력이 이 기자님께서 장난이 아니라는 거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 2년간의 행보는 괄목할 만하다. 영은미술관 창작 스튜디오 9기 입주 작가를 거쳐 겸재 내일의 작가 선정, 아트부사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홍콩 아시아 컨템포러리 아트쇼, 말레이시아 아트 엑스포 플러스 등 20여 차례 국내외 전시를 소화했다. 기업의 러브콜도 꾸준하다. 삼성TV와의 더 프레임 콜라보레이션, 필립 모리스 아이코스와의 협업 등 작품에서 느껴지는 강인한 생명력과 에너지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다. 그리고 폭발적인 에너지가 그림 속에 담겨 있다. 2019년 아트마인의 첫 인터뷰어로 소개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200호 작품 실어주셨고요. 여기서 보니까 작품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80호 작품이랑
100호 작품이랑 여기 150호 작품도 실어주셨고요. 뭐 다 읽진 않고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다 읽어볼까요? 네.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든 추상적인 이미지들을 그려오고 있어요. 시작과 끝, 뜨겁고 차갑다 같은 세상의 양면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인상적이에요. 이게 이제 질문이겠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의 한계선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험 점수에서 67점과 71점은 거의 비슷한 실력이지만 70점이라는 커트라인을 설정해야 분류가 되는 것처럼요.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고 제 안에도 경계에 대한 다툼들이 많아요. 그런 요소들이 작업의 기본이 되고 있어요. 제가 바라본 세상을 저만의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제의 시작, 반대의 법칙과 같은 시리즈는 그 같은 양면성이 잘 드러난 작품들이라고 봐도 될까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심장이 수축하면 팽창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들은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처음 세상이 태어날 때 세포 분열을 하면 두 개로 나눠져요. 하지만 다시 분열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분열이 되었다는 것이 보이지 않고 마치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보이게 되어요.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진 것들이 입체적 세상, 복잡 다변한 차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캔버스 안에 담아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잘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굉장히 함축적으로 정리를 잘해서 써주셨어요. 자, 역설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 대해 질문하는 작품들이 탄생한 건 언제부터였나요?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근본적인 에너지란 무엇일까 고민해 오다가 이것을 자석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N극과 S극이라는 역설적인 존재가 한 몸에 자리하는데 서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존재로서 정반대 지점에 있죠. 사람과 자신 안에 반대되는 성질들을 지녀야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자석처럼 그림 안에 반대성을 넣고 싶었어요. 파란색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역설의 색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빨간색이 뜨거운 컬러라고 생각하고 파란색이 그 반대 지점의 색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불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부분이 파란색이거든요. 특히 정제의 시작 시리즈는 움직임의 역설을 표현했습니다. 순간의 단면 시리즈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역설, 자유의 법칙에서는 자유에 대한 역설, 이러한 것들을 담아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에너지 넘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하지만 처음에는 구상 작업을 했다고요.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 같아요. 머릿속에 계획한 대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제 안에 기존의 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구상과 추상, 반대가 만나면 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절충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추상화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자, 이거 이제 그림 그리는 과정들을 찍어주셨죠? 예, 굉장히 잘 찍어주셨어요. 자, 소재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붓과 같은 정직한 도구가 아니라 스티로폼이나 롤러 같은 것을 쓰고요. 붓으로만 그림을 그리면 터치에 제약이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작품들이 원하는 느낌들을 그때그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소품들을 선택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도구 연구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독특한 소재를 사용하는 작가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와이퍼, 쓰레받기, 고무주걱, 스티로폼, 방석 등 의외적인 소재들을 20가지 정도 사용해요. 네, 여기 뭐 쓰지 않은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있죠. 10년간 작가로 활동해오고 있는데 작업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전시를 꼽는다면요. 그리고 영은 창작 스튜디오 9기 입주 작가로 들어가 5개월 정도 활동하며 열었던 개인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201에서 2001사로 요거 오타가 있네요.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공모전 낙방을 경험하며 많이 좌절하던 시기 영은미술관에서 지금 작업하는 시리즈의 근간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죠. 당시 창작 스튜디오에서 함께 생활하던 최성필 작가, 강영구 작가님을 곁에서 지켜보며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요. 제 작품을 누군가 소장한다는 것 또한 작가로서 버틸 수 있는 큰 지지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길을 걸어오고 있지는 않구나, 틀린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 스스로 다독이곤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작품을 소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때마다 되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아니면은 내가 예전에 이게 이 그림이 과연 괜찮을까 싶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작품을 매입을 해주신다라는 거는 이 작품이 정말 마음에 드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길을 가고 있구나, 굉장히 제가 작업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죠.
예술작품을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디자인하는 하나의 리빙아트 소품으로 대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어요. 최승윤 작가의 작품을 소장한 분들의 취향은 어떨까요? 저와 같은 비주류 작품을 감상하는데 소수의 취향을 지닌 분들이 아닐까. 소장처로는 영은미술관, 휴맥스, PAT 등을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분들이 소장했는지 거의 알지 못해요. 이게 맞죠? 제가 아는 것들을 쓴 거고 사실은 어떤 분들이 소장했는지 제가 대부분 잘 몰라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리빙아트 소품으로 대하는 트렌드도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벽에다 걸 그림을 하나 걸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프린트 작품을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게 마치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그냥 굴러가는 차를 사려면은 그냥 국산차나 중고차를 사도 되지만 점점점 이제 희소성의 가치로 인해서 비싼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한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차랑 뭐 한 몇억 원짜리 차랑 사실 도로를 달릴 때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은데 아주 작은 차이 때문에 점점점 막 몇억에서 막 수십억 하는 자동차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작품들이랑 비슷하다라고 봐요. 그냥 프린트를 걸거나 굉장히 좀 그냥 기본적인 그림들을 걸다가 여기서 조금만 더 그렇게 좋은 작품들을 걸려고 하다 보면은 그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서는 이 약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기부터는 가격 차이도 엄청나게 크고 어떤 식으로 작품이 시작이 되고 작품의 관점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비슷해진다라고 봐요. 자, 그리고 전시를 열지 않으면 작품을 알릴 기회가 없던 예전과 달리 요즘 작가들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작가로서 실제 체감하는 변화들이 궁금합니다. 연락이 오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잘 안 팔아요. 될 수 있으면 갤러리나 아트 판매 사이트 같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구매할 것을 권유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뭐 갤러리에서 봤는데 뒤에 따로 거기서 안 사고 뒤로 따로 산다라거나 어디 뭐 온라인 갤러리에서 봤는데 거기서 구입을 안 하고 저한테 따로 산다라거나 이거는 저는 진짜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는 아트 마이닝처럼 중간에 작가와 컬렉터 간 중재하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간자에 의해 작가가 작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요. 작가, 갤러리, 컬렉터, 전시 기획자 등 여러 목적의 사람들이 아트라는 공통 분야 안에서 순환하기를 바래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즘 시대가 아니면 활동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젊은 추상화 작가의 작품이 판매된다는 것이 예전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면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 젊은 분들에게 많이 소개되고 어필할 수 있게 된 거죠. 제 작품을 구매하는 분들은 기존 컬렉터가 아니라 일반 젊은 분들이 많아요. 부유한 일부 계층의 취미 정도로 여기던 것이 아트 컬렉팅이었는데 지금은 그 저변이 많이 확대됐으니까요. 이거는 101가지 개성에서 있었던 쿠쿠와 최승윤 작가 작품이죠. 이게 쿠쿠고 이게 저예요. 최승윤 작가. 그리고 이거는 에코백 제 작업실 문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작업 도구들이고요. 보는 이들에 따라서는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리즈 작품들도 많아요. 자칫 이미지가 과잉 소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거는 자세한 건 여기서 나오지만 근데 제가 그때 2018년도에 판매된 작품들 리스트를 한번 보신 분들은 제가 똑같은 작품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죠? 제 유튜브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슷해 보이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다룬 전시가 이번에 끝낸 101가지 개성전이었어요. 1호 캔버스 101점에 파란 주걱으로 넓은 선을 그어 언뜻 보면 모두 동일한 이미지처럼 보이도록 작업했어요. 그리고 작품에 아무런 제목도 붙이지 않았죠. 복제한 듯한 1호 사이즈 101점을 놓고 대중들은 한참을 바라보며 작품들을 모두 다르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같은 듯하지만 막상 받아들이는 느낌은 모두 다르니까요. 이미지가 소비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스스로 더 많은 것을 창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101가지 개성에서 제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근데 이거를 함축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전시에서 판매되지 않은 작품들을 폐기한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이름을 갖지 못한 56점의 작품들을 제 손으로 찢어서 폐기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전체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분양한다는 표현을 썼죠. 품종이 개발된 동물들이 주인을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기한 내에 이름을 지어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폐사되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전시 제목도 101마리 달마시안에서 착안했고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폐기 영상과 그 과정을 택한 이유를 담았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죠? 어떤 건지? 이 작품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네요. 이번에 그 롯데에서 롯데 메이커스샵에서 나오는 작품도 이 작품으로 좀 광고도 하고 메인으로 진행하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거의 마지막이네요. 다양한 컬러 조합을 통해 에너지 힘이 느껴지는 작업을 해오고 있어요. 그중 파란색으로 그린 그림에 대한 호응이 높은데요. 파란색은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색이에요. 하늘도 파랗고 물도 파란 이유는 파란색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감도 파란색이 제일 저렴해요. 제가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파란색은 이를 표현하는 최적의 컬러예요. 우리는 보통 빨간색을 보고 뜨거운 불을 떠올리지만 사실 불의 가장 뜨거운 부분은 파란색이죠. 금색도 연구를 많이 한 색상이에요. 금색이라는 것은 색이 아니라 빛나는 광택과 질감에서 발현되는 것이죠. 유화로는 흩뿌리는 듯 작업하는 드로잉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색을 구현할 수 있는 양감의 물감을 제작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작업의 모티브나 영감은 주로 어디에서 얻나요? 가만히 있으면 고민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은가? 왜 이렇게 일어나기가 싫은가 하는 것들,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작업과 이어지는 것 같아요. 현재 교류하는 해외 갤러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현재는 영국의 99 리미티드 에디션이랑 미국에는 아트 아카시아가 있습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어요. 10년 뒤에 최승윤 작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했던 얘기인데, 맑은 정신을 지닌 작가가 되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체력이 떨어지면 머리도 잘 안 들어가고 생각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생각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의 작가가 되고 싶어요. 글 박나리, 그리고 영상 황승헌, 사진 김동호 작가님께서 찍어주셨습니다. 이 디렉터 선생님께서 이거를 써주신 건데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피처 에디터로 긴 시간 아트 디자인 관련 컨텐츠를 달아왔다. 6년간 영국에 머물며 관련 스파트를 모두 모은 2권의 책을 집필하였다. 역시 책을 집필하신 분이어서 글 쓰는 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하나의 세상을 압축하는 작가들의 작업을 글로 풀어내는데 보람을 느낀다.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인터뷰 중에서도 정말 내용이 좋은, 정말 마음에 드는 인터뷰 기사인 것 같아요. 제가 달아드리는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보실 수 있고, 아니면 네이버에서 최승윤 작가를 검색을 하셔도 아마 블로그에 있는 글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은 아트마인에서 했던 인터뷰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요. 내일은 영상도 한번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참여하세요. 감사합니다.